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들이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는 이 대종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이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주의 천간과 지지에 이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를 대정수를 부여를 하든지 아니면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으로 부여를 하든지 아무튼 이 수를 부여해서 일종의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 주역회 자체가 하나의 상이죠. 네. 지난 영상에서 이 상이, 이 모양이 하늘의 도나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어, 그걸 상징하고 있는 또 하늘의 도를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체계 또는 상징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주역입니다. 이 상징 체계에 이 기호에 문왕이 이렇게 괴명과 괴사를 쓰고 주공이 이렇게 효사를 붙인 것이 이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 어떠한 이치가 내재되어 있는지, 그것이 리입니다. 그래서 동양학은 이 상수리에 관한 학문이다. 그렇게들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주역에 근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정수에 의한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하락이수에 관해서 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올렸는데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지난 영상에서 이 8개에 대해서 상세히 그 의미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 설계전을 예를 들어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락이수 이거는 굉장히 이 대종수에 의한 방법보다 굉장히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이 아주 정치합니다. 소생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가 대선에서 붙으면 어, 이재명 씨는 혼자만 부활한다, 혼자만 소생한다 그런 취업계가 나왔고요. 윤석열 씨는 적천우지 즉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고 분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주역계가 나온 것은 이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 사주에 이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으로서 주역계를 도출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이 주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하락이수에 관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대정수에 의한 방법은 주로 육효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고요. 소생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이수에 관한 방법, 하락이수로 주역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영상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자세히 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이 하락이수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면요. 이 사주의 천간과 지지에 이 숫자를 부여해야 됩니다. 천간에도 지지에도 이 8글자예요. 그래서 숫자를 부여해서 이 천수와 지수, 이 천수가 뭐 천간의 수가 아니라요. 천수는 이 기수라고 그러죠. 홀수. 홀수의 합과 이 지수는 이 짝수의 합, 우수라고 그러죠. 짝수를. 우수의 합으로서 이 소성계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 8가지 궤 하나하나가
예, 작게 이루었다고 그래서 소성계인데요. 이것은 촌수와 지수로 이렇게 소성계를 도출을 하는 것이죠. 소성계 두 개가 모아져서 대성계가 되는 것이죠. 예, 주역은 대성계가 64개의 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소성계를 작계를 하고요. 작게 괴를 만든다, 괴를 도출한다 그 얘기죠. 이 소성계를 이렇게 두 개 도출을 했으면 요걸 가지고 대성계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시키는 방법이 하락이수에 의해서 전환시키려면 요 세 단계를 거친다. 예, 간지에 이렇게 천간과 지지, 천간을 그냥 간이죠. 천자 빼고. 지지는 그냥 지죠. 그래서 간시입니다. 간에는 십간이 있고요. 이 지에는 12지가 있죠. 띠가 12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간의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과 지지의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 천간의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은 이 낙서의 수를 가지고 이 천간에 부여를 합니다. 이게 낙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동양학은 맨 밑에 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에서 남을 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북쪽에는 하나가 있고요. 가운데는 다섯이 있고요. 남쪽에는 이게 아홉이 있죠. 이게. 예, 그리고 동쪽에는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일곱 개가 있죠. 예, 그래서 늘 북쪽에서 남을 바라봤을 때 좌측이 동이 되는 겁니다. 어, 북에서 남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늘 그 서쪽이 돼요. 그래서 소생이 기억하기 쉽게 동쪽이 좌상이다. 왜 좌상이냐? 북쪽에서 봤을 때 왼쪽이 좌측이 동쪽이기 때문에요. 동쪽은 기운이 부활하는 증가하는 기간이고요. 이 서쪽 가을은 기운이 음으로 이 수리엄 응축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좌상이 우상보다 파워가 센 게 당연합니다. 기운이 증가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런 용어 자체가 이 밑에 쪽이 북쪽이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낙서의 수인데요. 이렇게 동서남북 있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동북에는 이게 8개가 있죠. 그리고 남동에는 또 4개가 있죠. 그리고 뭐 서남이나 그, 남서에는 둘이 있죠. 그리고 예, 서북이나 북서쪽에는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도의 그림입니다, 이게. 그렇게 숫자를 부여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북이 하나고, 2는 여기 남서에 있고, 3은 동쪽이고, 이렇게요. 4는 동남이고요. 5는 여기 가운데고요, 이렇게. 그리고 서북은 6이고요. 서쪽은 7이고, 여기 7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 내지는 북동은 8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8이에요. 그리고 아홉은 이게 아홉입니다. 남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숫자 부여가 이 낙서의 수를 이렇게 옮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옮겨놓고 보니 이거는 가로로 더해도 모두 세로로 더해도 또 대각선으로 더해도 숫자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른바 마법의 정사각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정사각형은 이게 방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매직, 마법의 정사각형, 매직 스퀘어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나누어 보니까 이걸 구공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양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걸 뭐 구성학에서도 바로 여기서 따온 거고요. 예, 동양 철학의 정수, 동양 사상의 그 근본 내지는 그 아주 그 정수라고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엑기스에 해당하는 것이 이 서경에 나오는 홍범 구주입니다. 왜 구주냐? 이것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아홉 건 세상에 커다란 법, 이 홍범이 큰 법이라 소리거든요. 큰 법이 아홉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법이 오행이고요. 두 번째가 오사고요. 세 번째가 팔정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 외에는 오복과 육극이 있습니다. 예, 이 홍범 구조도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예, 그리고요, 요거를 주요 개로 팔개로 옮겨 놓은 것이 이게 후천 팔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후천 팔개도 또는 문왕 팔개도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응되는 거는 아, 하도에 근거해서 팔개를 그린 것이 선천 팔개 또는 복희 팔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두 다 이 마방진에서 즉 낙서에 근거한 것이 후천 팔개입니다. 소승이 지난 그 팔개를 설명 올리다가 설계전 3장, 4장, 설계전에 대해서 그 팔개하는 내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전에 그 설계전에 그 3장, 4장은 선천팔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5장, 6장은 이 후천팔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그 건계 등 이렇게 팔계를 말씀드릴 때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숫자에다가 이 팔계, 후천 팔계를 이렇게 대입시킨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북이면 감이죠. 그래서 감이 온 거예요. 이 남쪽은 여기 니께죠. 니께. 그리고 동쪽은 여기 진께죠. 그래서 여기가 진입니다. 서쪽은 여기 택계고요. 예, 주요 공부하시는 분들 요게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걸 하나하나 지난 영상에서 모두 상세하게 왜 그런지 이것이 의미하는 그 상징물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괴 각각을 이 아홉 가지 공간에 대입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 5는 괴가 없죠. 여기는 칸이 9공도니까 공간이 9개인데 이게 괴는 8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가 비어요. 이거 5가 없습니다. 좀 이따가 또 말씀을 올리고요. 예, 그래서요. 이 천간에는 낙서의 수, 즉 후천팔계의 수를 부여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홉 가지 공간에 식간을 여기다가 배속을 시키는데 이걸 낙갑법이라고 해요. 예, 낙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갑을병정국이 경신인 게 식간이 있는데 이게 양으로 음양으로 보면 갑병, 무경임은 양간이고요. 을정, 기신계는 음간입니다. 이게 각각 이게 어디에 배속시킬 것인가?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양간이니까요. 아버지가 양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이 아버지거든요. 예, 건이 왜 아버지인지 지난 8개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각과 양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모두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처음과 끝을 여기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건에 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신계는 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계에 해당하는 곤계가 음의 처음과 끝을 어머니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낙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역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셋, 딸 셋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양의 처음과 끝을 책임졌으니 장남이 그 다음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장남의
이 장남에 해당하는 게 진께거든요. 진에 이 경금이 납갑이 된 거예요. 경금이 배속된 거죠. 마찬가지로 에, 어머니가 음의 처음과 끝을 책임을 졌으니 그 다음에 장녀는 신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신이 이게 장녀에 해당하죠. 손께가요. 장녀가 여기 신금이 배속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둘째 아들은 여기 이제 장남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가 중남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여기에 그 다음에 배속이 되는 거예요. 이 감에 배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둘째 딸은 여기 기에 배속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리가 둘째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무가 배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그 다음에 이게 뒤로부터 아버지가 처음 시작했고 이게 그 뒤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장남, 중남, 막내. 이게 감계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의 병이 배속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어머니가 음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니까 그 다음 역순으로 신금이 장녀, 차녀가 그 차녀가 기토, 그 다음에 막내딸이 정화를 배속되는 거예요. 택계가 막내딸이죠.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낙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에 이제 이걸 보고서 숫자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신금이면 여기 신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를. 그리고 이 갑은요. 갑은 여기 갑이죠. 6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6이에요. 그리고요. 개수는 어머니죠. 을과 개는 이 개수니까 2를 부여하는 거죠. 똑같이 개수니까 2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간의 수만 9,008개의 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천간. 그럼 지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지에 가는 것은 이 선천수에 입각해 가지고 선천팔계의 수, 즉 낙서의 수에 입각해서 지지의 수적 부여를 하는 겁니다. 예, 지지는 하도죠. 예, 청라는 낙서의 수에 의해서 배속을 했고요.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를 보면 언제나 동양학에서 이 표를 볼 때는 밑에 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은 1과 6이 있어요. 하나와 이렇게 6개 있죠. 예, 그래서 1, 6입니다. 가운데는요, 5과 이게 10개가 있어요. 5와 10이 있죠. 그리고 동쪽에는요, 3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요, 4하고 이게 9개가 있어요. 4하고 9, 이렇게 돼 있죠. 예, 사주 공부할 때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거를 하늘은 둥글죠. 주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네모졌다. 그리고 하늘이 땅을 덮고 있다. 예, 중용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하늘은 고명하여서 고명, 높고 밝아서 만물을 다 덮는다. 포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은 덮고 어, 그 중후해서 뭐 땅은 두꺼다 그러죠. 넓고 두꺼워서 이 만물 그 하늘이 만물을 덮었다고 하면은 이 땅은 만물을 싣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악이나 바다나 모두 다 싣고 있어도 단단해서 불한 방울 새지 않는다. 이런 게 중용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중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이 이 원을 밖에 그리고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졌다, 네모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를 그릴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네모지게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원 안에 그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늘그 아래쪽이 북쪽에 해당하죠. 이 그림은 아마 사주 공부할 때 어, 많이 설명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수고 윤화라고 그랬고 동쪽은 목이기 때문에 곡직이다. 하는 염상이다. 금은 그 종혁이다. 토는 가색이다.
신고 걷는다는 얘기죠. 예, 요거를, 예, 방위로 하면은 이게, 지지니까요. 여기 인묘가 동에 해당하고요. 이게 북쪽은 여기 해자가 이 지금 지지에 떻게 숫자를 부여할까 그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다 지지로 돼 있습니다. 해자가 북쪽이고요. 남쪽은 이게 사하고 오입니다. 서쪽은 신하고 유가 되고요. 가운데는 12지지 중에 토는 4개가 있죠. 예, 다른 오행들은 다 2개씩인데 이 토만 4개예요. 그래서 토는 가운데에 배속을 한다. 이게 하두의 원리 입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니까요. 요거를 이 지지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이 칸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건 인묘는 동쪽에 있으니까 여기 인묘를 넣고요. 그래서 인묘는 목이니까 38은 목인 거죠. 신묘는 서쪽이니까 이 서쪽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사구 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자는 16, 인묘는 38, 사오는 27, 신묘는 49, 진술충미는 5하고 10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요. 그러니까 미니까 토죠. 여기 5하고 10, 5하고 10을 이렇게 부여를 했죠. 신이니까 금이죠. 여기 4, 9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니까 여기 해 자는 수니까 1, 6이죠. 묘는 인묘는 그 목인데 이렇게 38을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지지는 이렇게 이 하도수의 근거에서 숫자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이 사주를 이제 여기는 이 천간수, 이게 이제 후천 8개의 수죠. 이게 낙서의 수죠. 그 수를 부여하고 이 지지는 선천수라고 하죠. 선천 8개도 하도의 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부여를 해가지고 소송계를 짓는 것이죠. 예, 이렇게요. 여기 아까 이게 신금이죠. 신금이니까 이게 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 예, 갑은 여기 갑 있죠. 그래서 6을 여기 부여를 하는 거고요. 개는 여기 2죠. 그래서 2가 되는 거고요. 2가 또 개수니까 2가 되고요. 여기 이게 미토니까 여기 진술 충미가 있으니까 5하고 10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서 천수가 천간수의 합이 아니라요. 천수는 이 홀수를 의미합니다. 이걸 기수라고 얘기해요. 주역에서는. 그리고 지수는 이 지지수의 합이 아니라 짝수의 합입니다. 짝수의 합. 이게 이 사주 8글자 중에 홀수, 즉 기수의 합이 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는 천간에 없네요. 지지에는 여기 5 있고요. 여기 9 있고요. 1 있고 3 있네요. 이걸 다 합하면은 이게 18이죠. 천수가 18이 되는 겁니다. 예, 지수는 짝수의 합이에요. 이거 다 여기 4, 6, 2, 2 여기 10, 4, 6, 8 다 더하면 이게 4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수는 18이고요. 홀수의 합. 또 지수는 짝수의 합인데 42다. 그 소송계를 천수와 지수로 소송계를 찾기를 할 때 이게 주요 계사전에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육, 천칠 지팔, 천구 지십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먼저,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또 하늘, 땅, 하늘, 땅 이렇게 해서 10까지요. 그래서 천수가 5이고 지수가 5이다. 그래서 5 위치, 즉 오행 모두 다 서로 숫자를 얻어서 그 각각의 합이 천수의 합은 20하고 5이 있다. 즉 25라는 얘기죠. 지수는 30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천수의 기준이 이게 천수는 아까 기수, 홀수라고 그랬죠. 1, 3, 5 친구를 다 합치면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사전에 천수는 그 합이 25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수는 그 합이 30이라고 돼 있죠. 2, 4, 6, 8, 10을 다 합치면 3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수의 합, 짝수의 합을 다 해놓고 나니까
이 기준이, 이 천수는 25가 기준이고요. 지수는 30이 기준입니다. 그 근거는 계사전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천수, 홀수의 합이 25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이게 같거나 작으면은 10자리는 빼고 단단위로 잡기를 하는 거예요. 단단위가 0이다 그러면 10자리로 하는 거죠. 만약에 천수가 다 합을 해보니까 20이더라. 홀수를. 그러면은 이게 단단위로 잡기 한다고 그랬는데 20이니까 0이면은 10자리니까 2로 잡기를 한다는 거예요. 2로. 이게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천수가 25보다 크면은 이게 기준 수를 빼줍니다. 천수에서 25를 빼고 나머지 수로 잡기를 하는데 요것도 10이 넘어가면 단단위로 한다는 거죠. 10자리는 버리고. 근데 단단위로 하려고 보니까 0이더라. 그때는 비로소 10자리를 쓴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천수가 35더라. 만약에. 25보다 크니까 25를 빼주면 10이 남죠. 그러면 단단위로 하려고 보니까 0이에요. 0은 괴가 없어요. 구공도에서 0이 없다고. 그러니까 10이니까 단단위인 0을 버리고 10단위에서 2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이 소리죠. 지수는 똑같아요. 여기하고. 이건 기준만 30이 되는 거예요. 30보다 작거나 작으면은 10자리는 버리고 단단위로 한다. 만약에 지수의 합이 50이다. 50이면은 30보다 크니까 30을 빼라는 얘기죠. 여기에요. 이게 30보다 작으면은 10자리는 버리고 단단위로 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50이다. 30보다 크죠? 그러면 30을 빼줘야죠. 빼주면 20이 남죠. 20을 10자리 버리고 단단위로 하려고 보니까 0입니다. 그럴 때는 바로 10자리인 2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예를 이제 한번 보면요. 이게 천수의, 이게 홀수의 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지수는 짝수의 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준수가 25인데 이게 7 이런 건 25보다 작죠. 그리고 이건 단단히니까 7을 쓰는 거예요. 이게 9,008개 이게 낙서의 수입니다. 7이 나왔으니까 이게 택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려서 태입니다. 택개예요. 18, 25보다 작죠. 그럼 10자리 버리고 단단히 8을 쓴다는 거예요. 8. 그럼 이 8이니까 간개가 되는 거죠. 간이. 20이다. 이런 것도 25보다 작으니까. 25보다 같거나 작은 거에 해당하니까 10자리 버리고 뭐 단단히 0을 쓰려고 하니까 여기는 0이 없어요. 0이. 그때에 한해서 이 2를 10자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되고 여기 2는 본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1도 25보다 작거나 같죠. 25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10자리는 버리고 단단히 2를 쓰는 거예요. 1은 여기 감캐죠. 그래서 감입니다. 25다. 25고 같죠. 그러면은 10자리 버리고 단단히인 5를 쓰는 거죠. 5. 근데 5를 보니까 여기는 주역캐가 없어요. 이 공간은 9개인데 이 괴는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죠. 이게 그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29다. 그러면 25보다 크죠? 그러니까 빼기 25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가 남죠? 그러면 4는 여기 손깨죠. 여기 손깨. 그래서 여기 손이 됩니다. 30이다. 그러면 25보다 크니까 25를 빼주면 5가 남아요. 5는 여기 또 없죠. 여기하고 같은 문제죠.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45다. 홀수를 다 합치니까 25보다 크니까요. 빼기 25를 해주면 20이 남아요. 20인데 단단위가 0이기 때문에 10단위인 2를 쓰는 겁니다. 2니까 여기 곤이 되는 거죠. 이게 9,008개입니다. 지수도 똑같아요. 짝수의 합이거든요. 이것이 30과 같거나 작으면은요, 10자리를 버리고 단단히만 씁니다.
근데 단단위가 0이면 그때에 한해서 10단위를 쓰는 거죠. 10자리를. 8이기 때문에요. 여기 간께를 쓰는 거죠. 8. 그래서 여기 간이 되는 거죠. 10이면은 이게 10자리 버리고 단단히 쓰려고 보니까 이게 0은 여기 없어요. 이때 한해서 10자리인 2를 쓴다는 거죠. 1이 여기 감이기 때문에 감께입니다. 16, 30보다 작죠. 그러니까 10자리 버리고 6을 쓰는 거예요. 예, 여기 건께죠. 예, 그래서 여기 건입니다. 20, 30보다 크지 않으니까 10자리 버리고 단단히 0을 쓰려고 하다 보니 여기 0은 없으니까 그때에 한해서 10자리인 2를 쓰는 거예요. 2. 2니까 여기 곤께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곤이고요. 24는 이것도 30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10자리 버리고 4를 쓰는 거죠. 4니까 소음께가 되는 거죠. 이렇게. 30이다. 30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10자리 버리고 0자리를 쓰려고 단단위를 쓰려고 보니까 0이에요. 여기 0이 없기 때문에 이때 한해서 10자리인 이게 3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이 진이니까 여기 진께가 되는 거예요. 40이다. 30보다 크니까요. 빼기 30을 해줘야죠. 그러면 10이 남는데 단단위가 0이기 때문에 10자리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자리 2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감게 되죠. 감게. 이게 손게가 아니라 이게 오타가 났네요. 예, 40이니까 빼 빼주면 10이 남는데 이게 감게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55가 나왔다. 예, 이게 30을 빼면은 25죠. 그러니까 10자리 버리고 단단히 그 5를 써야 된다. 이게 하락 이수 책에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 이거 설명하기 위한 거에 불과하고요. 이게 짝수끼리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의상 그래요. 어떻게 2, 4, 6, 8, 10을 다 했는데 이 짝수끼리 더하면 그 결과가 짝수가 나와야지 이렇게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짝수끼리 더해서 홀수인 5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배속시키는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간 숫자인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천수에서만 5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5가 왔을 때 어떤 궤를 써야 될 것이냐. 5에는 궤가 없는데. 예, 그 문제는 이제 잠시 후에 천수와 지수로 이제 소성계를 짓죠. 다 합해 보니까 18이니까요. 이게 10자리 버리고 단단히 쓴다고 그랬죠. 25보다 작으니까 크지 않으니까요. 8은 여기 간계예요. 간. 이게 간이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짝수의 합인데 42예요. 지수는 30이 기준인데요. 30보다 크니까 빼줘야죠. 12가 남아요. 12를 12가 남으니까 10자리 버리고 2를 쓰는 거죠. 여기 2. 그래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각각이 이게 소송계인데 어떤 것이 상계가 되고 어떤 것이 합계가 되느냐 그 문제가 또 별도로 남는 거죠. 지금 이제 소송계는 도출을 했어요. 아무튼 천수로 도출을 했고 지수로 도출을 한 거예요. 이 소송계를. 그럼 이 두 개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얘가 천수가 위에냐 아니면은 지수가 위에냐. 이게 천수가 위에라는 얘기는 아, 지수가 당연히 밑에라는 얘기죠. 어, 또 지수가 위에라는 얘기는 천수가 당연히 밑에라고 그러죠. 예, 주역은 이렇게 그걸 대대관계라고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너희 말씀을 올렸습니다. 동전이 앞면이 있다는 이야기는 뒷면이 있음을 전제로 앞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가 동전의 앞면은 뒷면이 있어줘야 자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립 요건, 존재 요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상계 하게 놨을 때 그것도 역시 하나의 짝이기 때문에 이게 천수에 의한 궤가 위에 가느냐 밑에 가느냐 그 문제만 남는 거예요. 뭐 또 다른 표현으로요.
지수에 의한 소송계가 밑에 있느냐, 위에 가느냐. 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잠시 후에. 예, 이렇게, 이게 지수의 합은 홀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천수에서 5가 나온 경우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예, 여기 가운데는 이 중공이라고 그러죠. 중공에는 궤가 없어요. 여기 궤가 없잖아요. 이거는 공간이 9개인데 이 궤는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가 나온 사람들은 주역으로 전환을 못 하느냐? 그게 아니죠. 예, 최근 540년을 이게 상원, 중원, 하원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게 태어난 해인데요. 이게 하나씩 최근 540년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갑자예요. 1갑자씩에 60년씩이죠. 60년, 60년, 60년 위해서 540년. 그러니까 9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같습니다. 이게 최근 거로만 설명하면요. 태어난 해가 1984년 이후로면 아주 이제 2043년까지인데요. 2044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다시 이 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요. 1864년에서 192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남자는 모두 다 오가 오면은 간을 배속시키라는 거예요. 간깨를. 그리고 여자는 모두 다 본깨를 배속시키라는 거예요. 오의 자리에다가 오가 나오면은 그 곤을 배속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84년에서 지금 현재 태어나는 사람들은 남자는 모두 다 리깨, 여자는 모두 다 태깨를 배속시켜라. 예, 그 얘기죠. 이 5가 나왔을 경우, 남자는 요때 태어나면은 리깨를 배속을 하고 이 오에다가, 여자는 태깨를 배속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924년에서 83년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양남은 남자 중에 이제 양남과 음남이 있어요. 양남은 뭘 양남이라고 하느냐? 이게 양의 남녀, 음의 남녀 이걸 뭘 알아보는 방법이 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연간을. 그래서 지난 사주 공부할 때 연간은 이 사주 팔자의 DNA다. 그래서 연간에 의해서 어, 월이라는 그 12개의 그 싹을 틔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2개 중에 하나의 싹으로 태어나면 그 한 싹은 또 60개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 60개의 꽃 중에 하나로 태어나면 또 12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열매로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사주 팔자가 되는 것이다. 이건 뭐 논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이 이게 식간 중에 이게 갑병 무겸이면 양이죠 이게. 을정 기신계는 이게 음이에요. 이렇게 개수죠. 음입니다. 음. 이게 남자라면은 음남이 되는 거예요. 여자라면은 음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 양남 음남의 개념이 이 연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연간형. 예. 그래서 이 중원에 해당하면 양남이 요때 태어났다. 그러면은 남자는 이 간을 써주는 거죠. 이 간이 지난 8개를 설명할 때 무토라고 그랬죠. 양토예요. 이 고는 음의 토입니다. 음의 토. 그래서 기토에 해당하는 거죠. 남자가 양으로 양년에 태어났으면은 간을 쓰는 거죠. 그 여자는 그 곤을 써주라는 얘기죠. 음남은 이렇게 곤을 써주는 거죠. 음남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양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음남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게 간이 아니라 곤을 써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봐요. 여자는 음인데 음년에 태어나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간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는데 여자가 양년에 태어났다. 엄마로서기 태어나서 그때는 곤을 써주라는 거죠.
요건 무조건 외워야 되죠. 이렇게 도식으로. 이 오후에 나온 이 8개의 배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태어나는 84년에서 43년, 요때는 양남, 음남 불문하고, 남자는 무조건 니께, 여자는 무조건 택게. 요 사이에 태어난 양반들은 요렇게, 예, 그 배속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이거 해보면.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간깨가 나왔고, 이렇게 곤깨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음, 얘가, 이 천수에 의한 괴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어야 되는지, 얘가 위에 있으면 이게 상깨가, 간깨가 되죠. 이게, 곤깨가 합깨가 돼요. 거꾸로 얘가 밑에 있다. 그럼 얘가 위에 있는 거죠. 얘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곤이 위에 있고 산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남자는 양이니까 이게 양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양남이죠. 남자가 양년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양년입니다. 갑병무경임. 여자가 여자는 음인데 음년에 태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음년입니다. 여성이 을정기신계로 시작하는 이렇게요. 여기는 뭐죠? 개수니까 을정기신계 여자네요. 그러면은 여자가 음년이면 자기 음양에 맞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성이 양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양녀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하늘과 땅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건 어긋나서 이체 어, 어, 좀 어긋났다고 그럴까요? 뭐 이게 어긋난 건 아닙니다만 이 표현이 남자는 양인데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자기 그 음양이 자기와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걸 역수를 취한 거죠. 뒤집은 거예요. 천수에 의한 개가 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여자인데 이렇게 여자는 음인데 이렇게 음녀로 태어났으면은 정상적으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을 텐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늘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야 당연합니다. 마치 사주에서 아, 이 양남 음녀 대운을 요런 경우는 순행을 하죠. 대운을 월지를 하면은 순행하면은 여자가 이게 음년에 태어났을 때 순행하죠. 개 다음에 갑이죠. 첫 대운이 갑서부터 시작하고요. 해 다음에 자죠. 그래서 갑자 대운, 그 다음에 을축 대운 이렇게 순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운. 여기는 대운 순행, 여기는 대운이 역행하죠. 역행.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깨고 42는 공깨인데 여기 여잔데 여기 본명이니까 여성이죠. 음년에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깨가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간깨니까 이게 간이 되는 거죠. 짝수에서 나온 게 이게 곤이 이렇게 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이게 간이 상깨고요. 이 천수에 의해서 된 거고 하가 합계가 이게 곤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요. 지난 8개 시간에 이렇게 요거는 칠간산이라고 읽는다. 내지는 간상년이라고 간깨는 위에가 연결돼 있다. 위에만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가 끊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얘기다. 소생이 지난 8개를 설명할 때 이런 원리를 상세히 설명을 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칠간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팔곤지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괴의 이름입니다. 이게 세 개 있는 것이 이 고는 세 개가 끊어졌다 그래서 곤삼철입니다. 요거를 읽을 때 팔곤지라고도 읽는다. 지난 8개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괴가 돼 있으면 요거를 읽을 때요. 이 상으로 읽는 거예요. 이건 간이고 이건 곤이라고 그래서 간, 곤 이렇게 읽지를 않아요. 이게 상으로 읽어요. 상. 이 상징물로. 위에는 산이 있죠. 이걸 산으로 읽고요. 이 밑에 하도 이 상으로 읽어요. 이게 곤은 상징물이 이게 지죠. 그래서 위에는 산이고 밑에가 땅이에요. 그래서 산지 밖에가 되는 거예요. 이 산지가 이 다 상징물로 읽는 겁니다. 상징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박괴라는 산지 박이라는 이게 괴 명이에요. 괴 이름인데요. 이 박이 왜 박이냐? 이게 벗겨낸다, 깎아낸다,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 소멸시켜 나간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양들만 있었어요. 6개가. 근데 음이 하나 와가지고 이 음을 탁 밀어낸 거죠. 요거를 보면은요. 6개 있는데 양이 이 음이 하나가 와가지고 양 하나를 딱 밀어내고 자기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이 또 하나 오면요. 이 2개를 밀어내는 거죠, 이제. 또 음이 3개가 왔다 그러면 이 3개가 다 음으로 바뀐 거죠. 4개가 왔다 그러면 이제 4개가. 5개가 왔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을 자꾸 밀어낸다, 없애버린다, 소거시켜버린다. 이걸 그래서 속계라고 그래요. 거꾸로요, 이 음들만 있는데 양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십계라고 그래요, 십계. 12몇 개 할 때요. 그래서 주역은 이 소식 영어라는 말이 이 원리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깎을 박자예요. 소멸시켜서 없어버린다. 이게 모양은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땅이에요. 산 아래 땅이래요. 그런데 이게 요 괴명은 이 상이죠, 이게. 이 상징물로 이름을 줬죠. 산, 지, 박. 이 전체의 모양, 형상으로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 이 전체의 상으로서 괴사가 나오는 거예요. 괴사. 괴사, 단사가 이 상으로서 나오는 거죠. 이게 개사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읽을 때 산지박이라고 읽는데요. 반드시 위에부터 먼저 읽고 읽을 때는 이 상징물에 해당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하늘이죠. 그래서 천이에요. 이건 바람이죠. 그래서 천풍구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천천이라고 읽느냐? 천이 2개잖아요. 그럼 거듭중자를 써서 중천건계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중계라고 그러죠. 위아래가 같은 계를 중계라고 그럽니다. 주요 64개 중에 8개가 있죠. 이 원리는 언젠가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하나를 더 예를 든다면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남자 건명인데 음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수가 밑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꼭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치상 양이 자기 연도를 태어나면 그냥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 양에 해당하는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지수가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것이죠. 남자가 양년에 태어났으면 그냥 내려놔도 되는 거고, 남자가 음년에 태어나고 반대로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반대로 해주는 거죠. 여자가 음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양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이것도 맞춰줘야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는 겁니다. 뭐가 주역에서 옳고 그르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이거를 또 아까 이거는 낙서의수, 후천 8개의수, 구공도에 의해서 숫자를 부여하고 홀수끼리 다 합쳐보니까 29가 나오고 천수는 25가 기준인데 25보다 크니까 빼기 25를 하면 4가 남죠. 예, 4는 여기 손께가 되는 거죠. 이게 손께예요. 그리고 짝수의 합은 40이네요. 30이 기준인데 30보다 크니까 빼주면 10이 남죠. 단단위를 쓰려고 보니까 0인데
못 쓰니까 여기 0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 위에서 2를 여기 갖다 쓴 거죠. 그래서 감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우위인가 누가 상캐고 누가 합캐가 되겠는가?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천수가 밑으로 가야죠. 그게 정상이죠. 예, 그래서 수풍정이 되겠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손깨가 천수는 손깨고 지수가 감깨인데 남자니까 남자가 양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음년에 태어났어요.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아, 예, 그래서 이 감개가 위로 와서 수풍정이라고 읽는 겁니다. 왜 수냐? 이것도 이 감개는 여섯 번째가 오기 때문에 감이죠. 예, 지난 영상 8개를 설명할 때 감개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이치까지요. 그 강의를 보시면 이게 왜 감인지 그런 설명까지도 어, 다 파자를 해가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괴명이죠. 이게 감이라고 이게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양이 음들 사이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힘드니까 인내해야죠. 인내해가면서 지혜가 길러지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이런 이치를 8개를 설명할 때 상세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로 읽을 때는 이 상징물로 읽으라는 거죠. 이거는 물에 해당하죠. 이거는 바람에 해당하죠. 손깨고. 이건 공손하다고 할 때. 겸손, 공손. 이게 상징은 바람을 의미해요. 위에는 물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래서 수풍정입니다. 요게. 이것도 괴명이 이게 우물 정자인데요. 이게 물 아래 이게 손깨가 손하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손깨는 밑에가 끊어졌다. 이런 이 팔계에 대한 영상을 보셔야 이런 게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 아래에 지난 영상에서 손깨를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이 바람을 의미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공손하고 유순하고 그런 표현 그리고 뭐 동물로는 그 닭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몸으로는 안으로 쏙 들어가서 숨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있는 가까운 허벅지 장단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손깨가 또 아, 은목이다. 오행 중에 목에 해당한다. 목은 나무죠. 물 밑에 나무가 있다. 물 밑에 나무. 이게 두레박으로 풀려면은 두레박을 물 밑으로 얘가 들어가야 이 안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물 밑에서. 물보다 위에 있으면 여기로 두레박 안으로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물 밑에 나무가 있다. 꼭 물에 잠긴 나무. 어.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음목이라고 저 팔계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음목은 또 그 나무 껍질이나 아니면 줄기 이걸 가지고 그걸 꽈서 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줄이 역시 음의 목, 을목의 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목이고 또 이게 두레박을 먹을 때 이 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물을 풀려면은 물 밑에 나무가 이 두레박을 물 밑으로 보내야 이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수풍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 그래서 이 정은요, 이 우물은 옛날서부터 어, 마을은 옮길 수 있어도 우물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마을이 이사 갔다고 해서 우물도 이사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한마디로 잘 되는 마을은 이 우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요. 좀 풍속이 어지럽고 그러면은 어, 자기만 먹겠다고 하는 극심한 이기주의가 판치죠. 잘 되는 마을에서는 아주 배려하고 가뭄이 들어서 물이 적게 나오면은 자기가 다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사람들도 그 배려해서 물을 다 떠가지 않는다는 거죠. 남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물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영화에 그런 게 나오죠. 집에 화재가 났는데 에, 남들 없어도 그 우물 때문에 거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물이 말라버리면 에, 물이 없으면은 이 금수, 동물이나 얘들이 여기 우물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물은 한마디로 이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그래서 수풍정, 요거를 놓고 뭐에 이렇게 해당하게 할 것이냐. 이게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풍정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걸 읽을 때는 이 상징물로 읽는다. 이거는 수고 바람이기 때문에 수풍이 되고, 요 괴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 상 모양을 보고서 이 괴명과 연관 지어서 돼 있어요. 그런 걸 파악하면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봤을 때 또 이제 올해의 주역계 이것도 사주처럼 대운에 해당하는 대상운이 있거든요. 양요는 9년, 이렇게 음요는 6년입니다. 요때 어떤 괴이냐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환경이라고 할까요? 상황, 그것과 그 상황 하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 그게 모두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초로 이제 어떤 효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동요가 뭐냐, 그걸 이제 원당요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주로 따지면 사주 원국에 해당하는 거죠. 원국. 이게 이걸 기초로 이제 선천운, 후천운, 인생 전반기운, 하반기운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일종의 사주로 보면 이게 원국에 해당하고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평생계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이 원국은 평생 작동되는 거와 같은 거죠. 사주 원국은.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